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대구 공시가 1억 이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분양권이 더 핫하지만 등기까지 가져갈 자신도 없고 좀 더 소액으로 하고 싶어서요. 네, 근데 공시가 1억 이하 베팅하고 싶으시지만 네, 전세 구하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다 있으면요, 매수하는 거 오케이. 현금 없이 등기 칠 여력도 없다. 그러면 not okay입니다. 라비타님 반갑습니다. 네, S클래스님 반갑습니다. 네, S클래스님 잘 지내시나요? S클래스님은 항상 인사만 하고 네, 저와 대화는 이어가지지 않아서 네, 제가 참 아쉽습니다. 네. 골드 멤버십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네, 가입을 하셨는데 네, 대화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콩깍지님 반갑습니다. 다시 봄님 반갑습니다. 자, 뉴스 하고 가겠습니다. 네, 추석 전에 주택 공급 완화 대책 발표, 부동산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만들었었고요. 네. 자, 레지던스 수천만 강제가 추석 전에 해법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부가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활 숙박시설 레지던스에 대해 다음 달부터 부가 예정인 이행 강제금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석 연휴 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지던스를 숙박업을 등록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게끔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아닐까요? 자, 뭘까요?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 숙박시설. 자, 그냥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호텔에는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네. 일반 호텔에는 뭐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호텔 가면은 밥을 해 먹어요? 해 먹지 못하죠. 호텔에 가면 취사시설이 없어요. 리조트 가면은 취사시설이 있는 거예요. 네.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 숙박시설은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없어 2008년부터 틈새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다. 편법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고 2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유예 기간은 다음 달 14일 종료된다.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생활용 숙박시설을 편법 투자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이거를 굳이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께서 생활용 숙박시설을 매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산 이유는요,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생수구 산 거예요. 맞습니까? 생수구는요,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고 생활용 숙박시설을 통해서 부자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21년, 2022년 초 이렇게 엄청난 투기 광풍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투자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투기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투기는요,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갖다 퍼붓는 걸 보고 바로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돈을 넣는 게 투자예요. 그런데 투기는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투자, 즉 안전한 상품에 내가 잡고 끊임없이 자산의 성장을 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아파트 값이 다 오르고 나니까, 다 오르고 더 이상 살 아파트가 없으니까요, 지방부터 다 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 이상한 거에 돈을 쓰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생활 숙박시설도 이해가 안 되지만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텔, 원룸짜리 있죠, 원룸 오피스텔, 이거를 수십 채씩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1억 3천, 시세가 1억 3천이면은 딜 해가지고 1억 1천에 사고 전세 1억 2천에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한 채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100채를 샀다고 10억을 벌었다. 이런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도.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고요? 아니, 여러분, 한 집당 풀피로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100채를 뽑았다. 10억이에요. 이게 돈 번 거예요? 여기서 본전에만 팔아도, 본인이 매수한 본전에만 팔아도, 본인이 매수 본전이 아니죠. 자, 본인이 세팅한 그 전세 가격에 팔아도 10억에 대한 양도 차이 45%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면 좋겠죠. 쉽지가 않아요. 왜? 오피스텔은 안 팔립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오피스텔은 정말 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딜을 하고 내고를 해서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피스텔을 매수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오피스텔 지금 가격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에 가볼까요? 서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일이 한 10년 정도 되는 오피스텔. 네. 자, 그리고 면적이 10평대 볼까요? 신일 해피 트리엔. 네. 어때요? 실거래가? 네. 아, 이거 2022년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10년 이상 된 거 볼까요? 10년 이상 된 거. 뭐, APM 플레이스, 뭐, 이런 거. 네. 시세. 나와있질 않네요. 네. 2016년부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네. 거래가 없네. 이런 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례수가 한 300세대? 100세대? 네. 200세대? 150세대? 이때부터 볼까요? 이때부터. 자, 홍화 브라운. 네. 168세대. 2013년도. 거의 보세요. 네. 거의 보세요. 거의 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보세요. 뚝뚝. 끊기죠? 뚝뚝뚝 끊겨요. 오르지 않아요. 네.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강남 가볼까요? 강남? 강남의 역삼, LG 에클라트, 네, 이런 거 볼까요? 시세, 보세요. 이렇게 세팅하면 뭐합니까? 빠지잖아요. 네. 1억 9,400, 2억 2,800. 그냥 3천만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본인이 전세로, 잘 빼면 뭐합니까? 네. 전세 세팅 잘 하면 뭐예요?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가 붙었다 해가지고 무작정 사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면 된다?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사지 마시라고요. LG 뭐 에클라트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정말 위험한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 이상한 거 저거 투자 기법 하다가 지금 대형 유튜브 TV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부동산의 신이 됐느냐. 네. 오피스텔 100채 소유하고 있다. 종부세 맞고, 네. 지금 얼굴색이요. 훅 갔어요, 그냥. 그 사람. 훅 갔다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피스텔 전환하지 않고 숙박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생활용 숙박시설은 건축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 이행 강제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숙박업이든 오피스텔로 좀 더 쉽게 등록하는 방법을 네, 제안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달 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원장관은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줘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며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게 해서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총량을 늘리고 보증 한도 증액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규제를 줄여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뭐다? 우리가 기대하는 취득세 중과 해제 이런 거 없어요. 양도세, 비과세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요. 결국은 현재 주택 건설 경기를 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네,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은 어차피 우상향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무엇을 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내가 우상향하지만 그 우상향하는 그 순간에 어디 포인트를 내가 잡을 것인가, 이걸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차원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새 올해 내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을 것 같고, 제 방송을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신 분들은 저 사람이 이 주선생이라는 작자는 항상 대구를 지금 외치고 있구나, 대구 빠구나, 지도 대구에 투자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구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도 않아요. 네? 제가 투자를 안 할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도 않는다고요. 네?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알았으면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대구를 투자를 해야겠죠. 대구의 8개 구군 중에 2개를 제외하라 했죠. 북구와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구를 내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살만한 아파트는요, 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요 별로 없더라.